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한번 힘차게 힘을 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매번 강의하기 앞서서 서두나 말미에 매번 얘기 드렸던 종목 장세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드렸습니다. 종목 장세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중소형주들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과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시장의 흐름들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닥은 780포인트 선을 매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장기 이평선을 캔들이 지지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팅, 다시 얘기 드리자면 바닥을 좀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을 테스팅하고 주가는 반등이 됐고요. 지금부터는 850포인트까지 좀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느냐, 매번 강조드리는 것과 같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 기술적으로 위치가 낮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너무 시세가 분출된 기업들 따라잡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들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2차전지 섹터가 만약에 포트에 그 관련 업종에 대한 기업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좀 소외되었었던 시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고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잘 담궈 놓으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기회들, 수익의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 제가 공부하실 수 있게 강의하는 부분 설명드리거나 또는 제가 좀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뷰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들 저와 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기는 제가 뉴욕 증시라든지 환율, 유가 그리고 중국 등 아시아 증시에 대한 분석들 내용들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매번 얘기 드리지만 실적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부담 없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공부 종목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문자로 회신이 갑니다. 링크에 클릭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채널 추가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랑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푸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는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강의고요. 강의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이죠. 그렇죠? 어닝 시즌이 끝났다고 했지만 끝났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소형주들 어닝 시즌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보신다고 한다면 실적이 월등히 잘 나오는 기업들 여기에 좀 부사를 하나 좀 추가하겠습니다. 실적이 발표한 기업인데요. 대신 실적이 특히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을 좀 슈팅이 나오기 전에 또는 슈팅이 나왔다가 눌리는 자리에 어느 자리에 좀 타점을 잡고 들어가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져온 사례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피롭틱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시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이미 2021년 실적을 넘어선 기업들인데 4분기까지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메커니즘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실적이 높아지는데 주가가 변동이 없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멀티플, PER 기준으로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메커니즘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공부하실 수 있는 강의 리스트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노란톡에서 제가 수시로 이 강의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순이익이 높아진다는 거는요. 주가가 변동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PER이 싸진다는 이 메커니즘을 반드시 아셔야만이 10% 급등했는데 이거 지금 따라잡아도 되나요? 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의를 자주 하실 것 같은데 결국에 그거는 그 현재 이 회사의 22년 EPS를 통해서
멀티플 PER을 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동안 이 회사의 역사적인 PER 밴드 범위 안에서 하단 범위에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아직도 매력적인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펀더멘탈적으로 보셔야 될 텐데 강의 드리기 앞서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술적 분석, 그렇죠? 기술적 분석은 매매한 타이밍을 잡자. 그리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EPS에 PER을 곱하면 바로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PER이 싼지 안 싼지를 판단하실 줄 아셔야만이 높이 올라간 주가에도 겁먹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세를 우상향 만들 수 있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좀 찾아내시고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술적 분석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강의를 계속적으로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의 강의는 기본적 분석은 사실 제가 일전에 강의했던 내용만 보셔도 충분히 다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과 매출에 가시면 되시고요. 그를 통해서 계산되는 EPS, 그렇죠? EPS라는 건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근데 순이익이 높아졌다는 건, 그렇죠?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EPS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PER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PER이라는 건 주가를 EPS로 나눈 겁니다. 근데 EPS가 커졌기 때문에 PER이 싸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이 메커니즘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EPS, 그렇죠? 그리고 PER. 이걸 통해서 현재 이 회사의 주가가 싼지 안 싼지에 대한 판단들을 꼭 하시면서 공부에 대한 스터디를 계속적으로 하신다면 분명히 투자에 대한 눈높이라든지 스킬도 많이 높아지실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강의하기 앞서서 좀 개요적인 부분, 아웃라인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패턴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실적 패턴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 QOQ로 실적이 성장하느냐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가 지금 최근 주가들이 슈팅이 나오는 기업들은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21년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지금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영업이익보다 훨씬 큰 4분기 실적을 낸 기업들만 지금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사례 기업들도 전부 다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너무 좋은 거를 주가가 반영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따 구체적인 타이밍 잡는 법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반드시 투자하고 계신 기업 중에서 전분기 대비해서, 그렇죠? QOQ가 이제 쿼터라고 해서 분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영업이익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한다면 2022년 4분기 실적이 21년 대비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 그렇죠? 영업이익률은 이제 영어로 OPM이라고 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기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거나 30%, 40% 되는 기업들은 높은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PS에다가 이 PER을 곱하는 게 목표 주가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 높은 기업은 이 PER을 높게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PER을 높게 부여할 수 있다는 건 목표 주가를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보셔서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왔는지, 그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 나왔는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PER은 어떻게 될 거고 23년 실적 토대로 PER은 얼마라고 계산을 했을 땐 이런 메커니즘 통해서 목표 주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펀더멘탈 분석, 그렇죠? 기본적 분석으로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것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복, 숙달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반복적인 연습과 프랙티스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플하게 우선 1차적으로는 지금 4분기 나왔던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라고 한다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4분기, 작년 22년 기준이라고 얘기 드린다면 21년 4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커졌는지, 영업이익은 커졌는지, 영업이익은 커졌는데 순이익이 적자가 나왔는지 이런 거 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순이익이 적자가 나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평가 이익이 낮아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평가 손실로 잡히게 될 텐데 회계적인 이벤트지 이 회사가
본업으로 돈을 못 벌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실적,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그리고 순이익, 영업이익을 꼭 열심히 보셔라 얘기 드리는 게 회사가 본업으로 돈을 얼만큼 벌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적자 나왔다고 해서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라는 우려감보다는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조, 돈을 버는 기조가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처음부터 뭐 10번째 단계까지 스킵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얘기 드린 것만 1차적으로 체크하신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을 바라보는 눈목과 안목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았고 괜찮았는데 4분기에 매우 좋은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의뢰 실적이 당일날 급등을 하거나 또는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자주 연출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일 시세 분출을 했다가 조정받는 거. 근데 여기서 생각하실 캔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렇죠? 시초가, 그렇죠? 이게 고가, 종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캔들의 모양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매집봉이고 거래량까지 실렸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강의 드렸던 실적 성장주는 윗꼬리를 잡아먹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전형적으로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패턴을 보이는 기업도 있을 텐데 과연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서 공략해서 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첫 번째 시세 분출과 조정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좀 공략을 할 것 같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두 번째 주가 미동이 없다고 했을 때는 저는 하방 경직성이라고 얘기를 좀 자주 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실적 발표인데 주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가격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다시금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 이런 케이스들을 실제적인 사례와 그리고 실적들을 보면서 오늘 좀 점검하면서 과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고 어느 타임에 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오늘 설명을 집중적으로 좀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례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업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게임 섹터를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는 기업은 사실 뭐 넷마블, NC소프트 여러분들께서 아는 그런 대형주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M게임을 주구장창 좀 얘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뭐 채널에도 얘기 드렸고 노란톡에서 돈 버는 게임 섹터에 있는 기업은 M게임이나 몇 개 기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드렸는데 M게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박스 천 이 날이 바로 실적이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이거는 이제 60분봉 차트고요. 기억나시나요? 그 1+1 급등 패턴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인 거죠. 60분봉이라고 한다면 이건 1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캔들 모양입니다. 좀 다시 한번 좀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 발표하고 약 7%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운데 그렇죠. 요만한 캔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완벽한 십자 모양의 캔들은 아니었지만 바로 요 모양을 만든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요 사이클을 한번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이 1시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고 두 번째 시간에 조정을 받았을 때,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시세가 분출된 다음에 조정을 나오는 자리에서 공략하자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좀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인 거죠. 보신다면, 그렇죠? 한 7% 정도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강의가 바로 어떤 거였냐면 장대 캔들이었습니다. 장대 캔들, 그렇죠? 장대 캔들의 시초가와 종가와 중심값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지난번 강의까지도 같이 하면 리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 자리의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그어보면 그 이후로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거죠. 오늘도 약간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이었어요. 밑꼬리도 살짝 달리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회사의 지금 PER은 업종 내에 있는 다른 여타 경쟁사 대비해서 PER이 너무 쌉니다. PER이 쌀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게 EPS인데요. 그렇죠? EPS가 커지니까 PER은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다시 한번 일전에 강의 드렸던 주식 키워드 중에 하나였던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에서 장대항공의 중심값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고 언제든지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까지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M게임은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실적이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중심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실적이 좋은 기업은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다는 얘기를 자주자주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실적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연간 실적이에요. N게임의 연간 실적을 가져오면 보시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그 회사가 그 업종 안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EPS의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50% 성장했죠. 그렇죠? 80% 성장했죠. 그리고 거의 한 70% 성장했습니다. 매년 50% 넘는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매우 뛰어난 실적 성장률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적은 성장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으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분기별로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4분기에 145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주가도 함부로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섹터를 바라볼 때도 신작에 의해서, 신작이라는 것도 사실 출시되기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됐을 거고요. 그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기까지의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열혈강호 온라인 게임은 이미 몇 년 전에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잘 돈을 벌고 있는 효자 게임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나이트 온라인이라든지 다른 게임들까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게임을 잘 만들어서 잘 유지까지 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거기는 실적이라는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준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로 굉장히 큰 실적 성장을 한 거고요. 그렇죠? 이 실적 성장 대비 주가가 안 올라갔다는 건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매우 훌륭한 기업이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런 자리들, 단 2시간 캔들 안에 이 회사의 주가를 조금 더 어떻게 올라갈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요. 일본 캔들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이런 밑골이 달리는 그쵸 망청 캔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그동안 역사적인 PER 밴드 가격 아래에 지금 현재 위치했기 때문에 매우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실적이 좋은 기업을 시세가 분출하고 조정받았을 때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장대항목의 중심값을 유지받으며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다는 부분, 그리고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분명히 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역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EPS 성장률과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본다면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싼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종목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기업은 그냥 조금씩 모아간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실적 성장주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보답될 수 있는 효자 종목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2부에서 사례 종목들 설명드릴 테니까요. 2부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례 기업들 매우 좀 유익에 관심 있게 관찰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 실적 패턴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제가 공부하실 수 있게 채널에다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누르면 채널 추가 바로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뉴욕 증시 그리고 환율 유가 동향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에서 좀 챙겨볼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좀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장 시작하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실적도 너무 좋고 기술적으로도 언제든지 좀 시세가 날 수 있는 훌륭한 종목들도 공부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문자 주신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거기 문자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채널 추가 되실 거고요. 채널 추가를 해주셔야만이 노란톡에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랑 장중에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요. 조금 더 좀 액티브하고 다이렉트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 기업들 주가는 어느 타이밍에서 잡는지 두 번째 좀 기업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의 실적 발표했을 당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실렸었고요. 갭 상승을 했습니다. 갭 상승을.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갭이라는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갭을 좀 메꾸려고 하는 주식 특성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힌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임팩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하고 갭 상승하고 도치캔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전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는 그 자리가 바로 그렇죠? 이 자리가 바로 60일과 120일평선 지지받는 자리였고요. 그 밑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1 패턴을 연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주가는 1220원까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불과 이게 1시간 봉 차트이기 때문에 한 4거래일 만에 주가는 빠르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전에 M게임 설명드렸을 때 이 마지막 장대양봉의 중심값을 지키면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름대의 저항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조금씩 올려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고요. 그 부분은 결국에는 실적이 좀 평가해준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렸던 기업이기도 하죠. 주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큰 양봉 캔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재평가를 할 겁니다. 지금 실적이 일회성인 건지 아니면 올해에도 이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 기아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최근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자동차 섹터, 모빌리티 섹터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좋죠. 특히 2차 전지 섹터도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핫한 분위기인데요. 기왕 그래도 이쪽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실적이 좋고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기업들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성장을 꾸준히 잘했던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도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다는 건 실적이 미끄러졌다는 게 아니라 실적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 보시면 2020년에 임팩의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13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1년에는 128억 원으로 소폭 역성장했지만 거의 플랫하게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2021년을 거슬러서 되짚어 보자면 자동차 섹터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그렇죠? 수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을 생산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 전방 완성차 업체들이 차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와 밸류 체인에 있는 들, 그렇죠?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 또한 실적이 좋지 못했을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적이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22년부터는 조금씩 그 수급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22년 실적이 매출액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성장을 했습니다. 약
80억, 90억 정도가 성장을 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 성장을 한 거죠.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이 실적의 절대적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성장했느냐, 이게 키포인트가 되고요. 결국 이 실적 성장의 폭이 주가 상승 폭과 똑같아야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펀더멘탈 보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장폭만큼 주가가 올라가느냐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 주가도 이 회사의 그동안에 있었던 PER 밴드 선언에서도 하단선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을 한번 대략적으로 어바웃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3분기 누적으로 120억이었으니까 20년과 21년에도 이거 한 해의 영업이익을 이미 3분기 다 벌었던 거죠. 근데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린 요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매 분기마다 40억에서 45억 내외의 돈을 벌었던 기업이 4분기에 76억을 벌었고요. 이 지금 호실적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주가를 끌어올리는 정확한 실적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 4분기의 실적 분위기가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실적 성장한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좀 모멘텀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망 고객사가 차량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 그렇죠? 그와 관련된 원가가 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아까 제가 세 번째로 얘기했던 실적 패턴 볼 때 영업이익률 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보다 좋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 성장, 매출액의 성장보다는 순이익의 성장폭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이 회사가 이 실적 숫자를 토대서라도 원가 관리를 잘했고 전문 고객사 외형 성장이 됐고 고부가가치 제품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좋은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였고요. 이 친구도 1+1 패턴을 60분봉 상에서 계속적으로 연출하면서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갔고 하반 경직선도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9,200원 정도였는데요. 3% 올리면서 9,450원 정도까지 올라왔죠. 중요한 저항선 또 뚫었습니다.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고 보시면 이 60분봉 여기에 중심값을 또 유지받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의 이 회사의 주가 흐름들이 실적에 따라서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그렇죠? M게임과 임팩을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세 번째 기업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라는 기업이고요. 바로 이때가 실적을 발표했던 날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영망치형 캔들입니다.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던 차트는 60분봉 차트였는데요. 필옵틱스는 일봉 차트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상당히 많은 힌트들을 줬습니다. 첫 번째로 매집봉이 크게 한번 있었고 매집봉 시가를 안 깼죠. 그렇죠? 안 깨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정배열을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고 올라갔다가 눌러주면서 영망치형 캔들 또 힌트를 준 거죠. 힌트를 주고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지금 이 영망치형 캔들의 시가를 잘 유지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빠르게 1,450원까지 주가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챙겨보시고요.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좀 굉장히 좀 들쭉날쭉한 기업입니다. 2019년에는 적자였고요. 20년에는 영업이익이 18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밖에 안 되죠. 매우 좀 저조했던 실적 성적표를 보여줬던 기업이고요. 21년에는 또다시 적자, 그러니까 퐁당퐁당으로 적자, 흑자인데 이번에 흑자는 명확했습니다. 그렇죠? 수익성이 명확하게 좋아졌고요. 매출액도 명확하게 커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던 모멘텀을 받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분기 실적도 퐁당퐁당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1분기, 2분기에도 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쪽에 커팅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필에너지라는 2차전지 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주주 환원 정책을 좀 발표를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자사주로 매입했던 주식을 소각까지 했습니다. 주식을 소각한다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EPS 기억나시죠?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다고 했을 때 주식수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분모가. 그러면 EPS가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만큼 돈 버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공시에 대한 힌트를 줬었던 기업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시세를 분출했고요. 지금부터는 이 두 번째 바닥이 이 바닥 위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 바닥을 지르면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온지에 대한 바닥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전략과 전술만 있다고 한다면 이 엉망청 캔들의 시가에서 한 번, 또는 이 첫 번째 있었던 역방정 캔들의 시가에 두 번 전략들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좋은 또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또 매우 또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라는 것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빠르게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조정도 빠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조정의 바닥이 이전 바닥보다 높게 잘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바닥을 잘 다졌고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방,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좀 더 많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주가 흐름, 실적 발표하고 주가 흐름이라든지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이 흑자의 폭이 이 2020년 당시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도 호응이 반응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기업입니다. 이제 명신산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어제 오늘 굉장히 좀 강력한 주가 흐름을 보여준 기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오늘 이제 마스터 플랜 3를 발표를 했고요. 그와 관련된 좀 재료 모멘텀이 생기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을 당시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더니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이 이전 바닥을 좀 지지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크게 변동이 없었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좀 박스권을 좀 주가 흐름들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횡보를 했고요. 근데 살짝 이 박스권 이탈하긴 했지만 1년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량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큰 시세가 분출됐었습니다. 어제 오늘. 그렇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테슬라 쪽에 대한 어떤 반값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실적도 굉장히 잘 발표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자면 사실 좀 밋밋하긴 했었죠. 2019년부터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600억 정도에서 660억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넘는 영업이익 성장을 했고요. 매출액도 4천억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한 30-40% 매출액까지 성장을 한 거죠. 그렇죠? 수익성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실적을 볼까요? 실적이 좀 200억대 초반이었다가 3분기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4분기에는 더 좋아졌습니다. 임팩 관련된 기업 얘기 드릴 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잘 안 됐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전형적으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았지만 2022년 연간 실적으로 굉장히 크게 좋아진 실적을 발표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 패턴이라고 얘기 드리는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안 좋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안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동량에 대한 운반 비용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익성은 안 좋아졌을 겁니다. 21년에 안 좋았습니다. 20년보다 21년 영업이익은 역성장을 했고요. 그렇죠? 근데 올해 수정하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274억을 기록하면서 그렇죠?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재료 테마를 떠나서라도 이미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1년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캔들이 단기 이평선 돌파를 하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바로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힌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명진산업이라는 기업은.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충분히 잘 모아가시고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사이클 한번 누릴 수도 있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도 주가는 더 좋은 흐름들을 연출할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고요. 단연 글로벌적으로 가장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그 두 개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명진산업은 이제 핫스태핑이라고 해서 차량 경량화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쪽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한 번 충전을 해서 얼만큼 멀리 갈 수 있느냐, 그만큼 차가 가벼워야 되는 게 매우 유리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전방 고객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한 실적 성장은 대외적으로 원가 상승과 물류비에 대한 수익성 악화가 일시적인 요인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적 성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추세를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사례로 가져오는 기업들 중에서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악재적인 요인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에 부응을 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 쪽은 굉장히 좀 많이 핫한 시장입니다. 폐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은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을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장 안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슈팅이 나오는 기업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시고요. 실적 너무 좋았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그런 종목들을 좀 제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채널 추가가 되고요. 채널에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실적이 너무 좋은데 아직 주가가 싼 기업들 자주자주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시장에 대한 뷰 포인트도 좀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장 대응하시기 전에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신 문자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문자 갑니다. 거기 문자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 바로 되고요. 채널 추가를 해두시면 좋은 게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나중에 좀 푸시로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다이나믹하게 노란톡에서 저랑 좀 실시간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또 사례 기업들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라는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 지금 AI 반도체 굉장히 좀 핫한 부분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AI 반도체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선반영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나와주지 않는다면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과하게 내려갈 수 있는 하방 리스크도 큽니다. 하지만 하방 경직성을 키울 수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좀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우선은 차량용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고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IP 기반의 영업을 하고 있는 칩스앤미디어라는 기업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가는 실적이 발표했을 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패턴에 좀 1플러스 급등 패턴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다고 계속적으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을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좀 모아가고 있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지금 거래량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래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의 위치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들은 매우 중요한 눌림목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한번 그어보자면, 그렇죠? 이 1+1 패턴에서의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이거 일봉입니다. 이 세 번째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안 깨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중심값을 지지하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지지받고요. 제가 얘기드렸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다는 얘기가 제대로 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실적 좋았습니다. 그리고 20년에 안 좋았는데 이 역성장한 이거를 기저효과를 통해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했고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실적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20년에 영업이익은 24억이었어요. 근데 21년에 영업이익은 52억이니까 이 회사의 영업이익 성장률은 100%입니다. 그렇죠? 100% 넘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2배 곱하면 48억인데 그것보다 4억 더 벌었으니까요. 그래서 22년 잠정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9억 정도 더 벌었을 겁니다. 21억 정도 더 벌었겠네요. 그러면 또다시 실적은 50% 성장한 거고요. 이 회사 연평균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100 더하기 50 나누기 1을 하면 이 회사는 지금 연간 75%씩 실적을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매우 훌륭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얘기 드렸던 실적의 규모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아까 그래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실적 패턴을 보실 때는 분기별로 실적이 성장했느냐, 그렇죠? 분기별로 실적이 성장했느냐,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느냐,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 될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46억입니다. 그렇죠? 이미 3분기 누적 영업이익으로 21년 한 해치 실적의 거의 상당 부분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4분기는 어떻게 됐나요? 매출액도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 실적 신장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반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적을 모르시고 차트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한다면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실적에 대한 분석,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술적에 대한 분석들을 같이 하셔야만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대응을 잘할 수 있다는 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하반 경직성이 튼튼한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하반 경직성이 좋은 기업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핵심은 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실적을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잘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16,000원대 있던 주가는 어느 순간 21,00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은 이제 모트렉스라는 기업이고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때가 바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당시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전형적으로 그렇죠? 1+1 패턴, 급등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가 그렇죠? 둘째 날 거의 종가 부근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이 장대 캔들의 중심값을 잘 지지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고요. 오늘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에 좀 주가가 만회를 하면서 밑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움직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였던 주가 흐름이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한다는 건 굉장히 좀 상징적인 거고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은 기업들. 결국 지수 따라서 주가는 밀렸지만 실적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하반 경직성이 튼튼한 기업들,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차적으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정받았을 이 자리 충분히 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됐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박스권 행보하다가 그렇죠? 다시 한번 주가는 18,770원까지 올라갔고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정받는 자리도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하반 경직성이 튼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모트렉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사의 좀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연간 영업이익은 2019년에 적자였고요. 20년에 흑자 전환했는데요. 21년에는 실적이
350% 가까운 성장을 한 거죠. 22년 잠정 실적 또한 588억 원으로 꽤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높은. 결국에는 이 회사의 지금 연평균 성장률은 매우 높을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 패턴 볼게요. 분기, 작년 1분기 때 100억 원, 그렇죠? 그리고 2분기 때도 100억 원. 근데 3분기 때 실적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분기, 전분기 대비 실적 성장하고요. 4분기에도 매우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단초 트리거가 돼서 주가를 끌어올려준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싸냐고 판단해서 본다면 당연히 22년 기준으로 PER을 좀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한다면 올해 실적 성장폭을 접목시켜서 다시 한번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충분히 저평가일 때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롯데엑소도 실적도 너무 좋은 기업이었고요. 주가도 그에 의해서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사실 이건 60분봉 차트이기 때문에 그 이전 동안에는 주가 조정폭도 많이 컸었습니다. 주가가 15,650원까지 갔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가가 일전에 순환매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주가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세가 났으면 차익 실현하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다시 밑에 왔을 때 이런 부분들에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경 지수도 튼튼하다.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업은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좀 설명드려보자면 실적을 발표했는데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종가를 기준으로 좀 선을 한번 그어보자면 그렇죠? 이 지지선을 안 깨면서 주가는 위아래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죠?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배 성장했었죠. 2배 가까운. 그리고 한 5배 가까운 성장을 했습니다. 4배 가까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150억 정도, 70% 가까운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회사의 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 1분기보다는 2분기, 그죠? 2분기도 3분기는 살짝 미끄러지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고요. 이 세 개의 실적, 이 세 개의 영업이익만 더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실적을 기록한 거죠. 그렇죠? 이 두 개 더한 170억, 거의 250억 가까운 실적을 3분기 때 벌었습니다. 작년 하나치 이상을 벌었죠. 근데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작년 분기별 가장 좋은 실적을 거뒀는데 사실 4분기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일회성 비용들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기업들은 4분기가 오히려 실적을 더 많이 이끌어낸 좋은 분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을 조정을 받았고요.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로 좀 간단히 그려보자면 이런 패턴일 거예요, 지금. 그렇죠? 결국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다시 한번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전고점을 넘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결국 실적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더 준비한 사례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에 그리고 종목당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다 보니까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말씀드리면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혹시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요. 제가 얘기 드렸던 시세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실적이 좋고 하반경제에 튼튼한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9번째 신대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